안녕하세요. 웃는 셈의 글쓰기와 함께하는 ENI 교실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ENI 활동 주제입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위험해. 여러분, 스쿨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마다 스쿨존은 다 있어요. 이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위험하죠?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NI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신문 기사를 읽기 전에 먼저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는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표지판이 있어요. 이 표지판 본 적 있나요? 어린이가 어른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스쿨존이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해요.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 통학로로 정하고 있죠. 아이들은 몸집이 작아서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오고 가는 학교 근처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스쿨존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스쿨존에는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자동차는 스쿨존 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하죠. 그리고 오늘 읽어볼 신문 기사에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나와요. 스마트폰은 잘 아는데 스마트 횡단보도는 잘 모르겠죠? 스마트 횡단보도를 알아보기 전에 스마트 시티부터 공부해 볼게요. 스마트 시티는 도시교통, 환경, 안전, 주거, 복지, 서비스 등의 분야에 첨단 IT를 적용하는 사업이에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5G 등 차세대 이동통신, 그리고 자유주행,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그대로 녹여 활용한다는 거죠. 특히 정부는 2020년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했어요. 계속 어려운 말들이 나오죠. 쉽게 설명하면 디지털 뉴딜 정책은 사회 전체를 ICT 기반으로 디지털화하여 성장할 것이라고 계획하는 거죠. 이런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이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자 했는데 그 스마트시티 속 하나가 바로 오늘 기사의 주제인 스마트 횡단보도예요. 스마트 횡단보도는 점차 전국적으로 보급할 거라고 하네요. 그럼 신문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참변, 인천 신강초 스쿨존 화물차 못 다닌다. 소제목을 살펴보면 이 기사의 주제를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9월 1일부터 무엇이 시행된다고 하나요? 네, 맞아요.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4.5톤 이상 대형 특수차를 제한한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화물차에 치여서 11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인천 신광초등학교 근처에서 발생되었어요. 선생님도 그때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지난 3월 오후 학교 시간에 있었던 일이죠. 너무 슬프고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다고 해요. 하루 종일은 아니고 학생들 학교 시간인 평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만 그렇게 규제한다고 해요. 어린이들이 통학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고요. 화물차 통행 제한 시행에 앞서서 화물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교차로 안에 통합 표지판을 설치했고 교통정보용 도로 전광판을 통해 법규를 홍보하기도 했어요. 왜 화물차 제한이 시행되는 걸까요? 모두 알겠죠? 맞아요. 화물차 통행 제한 시행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신문 기사입니다. 수몬비 막는다. 성동구 초등학교 횡단보도 스마트폰 차단. 여러분, 수몬비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수몬비는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하여 만든 말로 2015년 독일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스마트폰의 지나치게 메인 세태를 풍자한 단어예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는 사람을 넋 빠진 시체 걸음걸이에 빗대어 표현한 말이죠. 이런 수몬비들을 막기 위해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스마트폰이 차단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핸드폰에 스마트폰 차단 앱을 설치하면 횡단보도 진입 시 작동돼 차단 화면 전환과 함께 음성 및 진동으로 사용을 자제하도록 주의를 주고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말 수몬비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앱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면 국내 초등학생 스마트폰 보유율을 알 수 있어요. 2017년 55%에서 2019년 77%로 급격히 증가하고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도 2019년에는 39.4%라고 합니다. 특히 수몬비 족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5년 새에 1.9배, 거의 2배가 증가했는데요. 심각한 문제지요. 이 스마트 횡단보도는 총 7개의 초등학교 앞에 적용되는데 앞으로 지역 내 초등학교 모든 통학로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말을 읽으며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교통안전은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스마트폰 잠금 기능이 있는 앱과 스마트 횡단보도를 통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겠다. 네, 그럼 이제 질문 답하기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1. 학교 앞 화물차 통행 제한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이거는 사실 신문 기사를 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통학로 안전 확보. 두 번째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수몬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건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 줬죠? 무엇이었죠? 맞아요. 수몬비는 스마트폰과 그리고 좀비 합성어였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을 넋 빠진 시체 걸음걸이에 빗대어 표현한 말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해줬죠? 이렇게 길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좀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라고 적어도 돼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3. 학교 앞 횡단보도에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을 왜 확대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1번과 약간 비슷한 내용이죠. 네, 맞아요. 수몬비 쪽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서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해도 돼요. 여러분 다 맞췄나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방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오레오 글쓰기로 나타내 볼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상황을 적어 볼게요. 기사문에 있었던 내용들을 적으면 돼요.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지난 3월 화물차에 치여 죽은 초등학생도 있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만 적어도 되겠죠?
네, 두 번째 넘어갈게요. 5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렇게 적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부주의, 즉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건너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건너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른 내용으로 적어도 돼요. 그리고 사례에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보행하다가 발생되는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아까 이 수치까지 신문 기사에 나왔었죠. 그것까지 적어주면 훨씬 더 글이 풍성해질 거예요. 마지막 5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적으면 좋겠죠. 사람들이 도로 주변에서는 더 조심하고 스마트 횡단보도가 빨리 전국적으로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도 스쿨존에서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집중해서 오래오 글쓰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 적었나요? 네, 수고했어요. 오늘은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뉴스 기사를 살펴보았어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도 필요하고 어린이들의 주의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약속할 수 있죠? 다음 시간에는 노인폭행과 관련한 촉법소년법을 알아보는 ENI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